안녕하세요. 중원대 조민호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설계와 구현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여러분이 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뭐냐?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어디서 쓰는 거냐? 업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쓰는 거다. 그리고서는 STL, 스탠다드 템플릿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대충 이해가 되셨죠? 그럼 오늘은 앞으로 설명하게 될 기타 예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 콘셉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니까요. 자, 지금부터 5분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짠다고 그러잖아요.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요,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데이터를 넣었다가 뺐다 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게임도 마찬가지죠. 게임도 사실은 아이콘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보여주고 여기 있는 데이터를 읽어서 보여줘서 그 연속 계속 보여주기만 하면 내 눈에는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뿐인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은 데이터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과정이라고 만약에 정의를 한다면, 넣었다 뺐다는 그 기본형이 뭐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 언어를 책을 보시면 나온 것처럼 넣었다 뺐다 할 때 0101을 숫자로 다루는 방식, 쇼트, 인테자, 플로트, 더블 이런 형태들이 있겠죠. 두 번째, 매칭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8개의 비트를 갖다가 한 바이트라고 하죠. 그걸 갖다가 특정 A라는 것이나 A나 B나 이렇게 매칭시키는 거죠. 매칭시키는 것이 이제 문자를 처리하거나 소리를 처리하거나 영상을 처리할 때 쓰는 방법이죠. 또는 불, 0101을 TF로 인식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컴퓨터는 0101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 데이터 다루는 방법은 이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묶어가지고 이거는 기본 데이터이라고 합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0101로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 갖다 이용해서 사용자가 자기가 필요한 데이터형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정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구조체, 여기 레코드라고 되어 있죠. 구조체라고 보여주고요. 구조체, 배열, 클래스, 이넘, 타입디파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간단하게 볼까요? 자, 보겠습니다. 여기 레코드라고 했지만 구조체라고 보겠습니다. 구조체는 보시는 것처럼 이름, 주소, 나이, 주민번호 같은 이런 기본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묶은 거죠. 4개를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형으로 보는 거죠. 그걸 구조체라고 하죠. 그죠? 그리고 이런 동일한 데이터형이 여러 개 있는 거를, 데이터형을 여러 개 있는 거, 그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배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이걸로 보면 민호, 이름, 주소, 나이, 주민번호를 하나의 구조체라고, 레코드가 구조체니까 구조체라고 하고, 구조체가 동일한 모양의 구조체가 여러 개 있는 거죠. 그건 뭐죠? 배열로 처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나면 우리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보면 구조체하고, 레코드는 구조체니까 구조체하고 클래스는 거의 같은 모양이죠. 그래서 자바에서는 구조체가 없잖아요. 이해하셨죠? 됐고요. 그래서 배열하고 구조체 또는 클래스를 같이 쓰면, 구조체가 여러 개 배열로 있는 것 있으면 그걸 뭐라고 합니까? 이름을 파일이라고 하죠. 파일이 되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걸 다루기 위해서 메타데이터가 필요하죠. 메타데이터라는 것은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쭉 있어요. 민호도 쭉 있어요. 이 데이터는 뭐라고 이름을 줄까요? 이거를 이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요거 서울, 부산 요거를 뭐라 주소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요것들은 뭐죠? 이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니까 요거는 이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 거죠. 이해하셨죠? 하나도 안 어렵죠?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파일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파일이 많이 모여 있으면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가 되면 이 파일이 많이 모여 있으니 여기를 여러 명이 액세스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 명이 액세스하는 걸 컨트롤해야 되니까 이거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DBMS라고 하죠. 대표적인 예가 오라클, MySQL 뭐 이런 것들이 뭐 상품화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형태는요, 기본형, 사용자 정의 자료형. 사용자 정의 자료형은 뭐 이놈 타입 기반도 있지만 대부분 구조체나 클래스 또는 배열. 요거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우신다고 하더라도 개념은 같은 겁니다. 지금 이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는 결국 데이터를 넣었다가 뺐다 하는 역할을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넣었다 뺐다 하는 단위를 정해야 되죠. 단위가 기본 데이터형도 있지만, 기본 데이터도 숫자 하나 넣었다 뺐다 할 수도 있잖아요. 또 이번에는 어떻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어요? 민호, 서울, 63, 134 요걸 묶어서 넣었다 뺐다 할 수 있죠. 이럴 때 이 네 개를 묶기 위한 게 뭐냐면 구조체 또는 클래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100개쯤 넣었다 뺐다 하고 싶으면 이것들이 배열을 선언해서 그 배열을 통째로 넣었다 뺐다 하면 되죠. 이해가 되셨나요? 요거 이해가 돼야 됩니다. 자, 요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본 데이터형,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 사용자 정의 데이터형을 묶어서 할 수 있는 게 파일이 묶이면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발전해서 프로그램이 다룰 수 있는 데이터의 모든 프로그램이 넣었다 뺐다 한다 쳤을 때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데이터 형태는 결국 네 가지밖에 없다. 이렇게 딱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이시죠? 정리 잘했죠? 제가 해놓고 놀랐어요. 다 단점이라면 이 레코드라고 하는 것보다는 구조체라고 하는 게 더 나을 뻔했어요. 다음번에 고치겠어요. 자, 그럼 이제 한 걸음만 더 나가 보겠습니다. 집중하세요. 한 걸음만 더 나갑니다.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프로그램이 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는데 인사관리를 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뭐 그냥 직원 인사관리만 짰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네임이면 네임이죠. 네임이면 당연히 직원 네임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9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사관리를 짜는데 잘 보세요. 직원 인사관리만 짜는 게 아니고 임원 인사관리, 아르바이트 인사관리, 외주 인사관리 이런 보이시죠? 이런 걸 다 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할 때 네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네임이라는 걸 주면 이 네임이 임원의 네임이에요? 직원의 네임이에요? 임시직의 네임이에요? 외주인원 네임이에요? 그럼 외주인원 네임이나 직원의 네임도 또 이름을 바꿔요? 네임 한 다음에 뭐 외주, 네임 한 다음에 뭐 귀찮잖아요. 그냥 네임은 네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갖다가 뭐 임원 네임, 직원 네임 이렇게 하면 또 그것도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선배들이 프로그램을 짜다 보니 하나의 네임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네. 임원 네임도 있고 직원 네임도 있고 외주인 네임도 있네. 그러면 이거를 따로따로 이름을 줄 거냐? 불합리하다는 거죠. 읽기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든 게 뭐냐면요. 클래스예요. 여러분이 클래스를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클래스가 말 그대로예요. 등급이에요. 자, 볼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학생 관리 프로그램을 짠다. 그럼 어떻게 돼요? 교수 클래스 보이시죠? 교수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직원 클래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간에
교수가 클래스 안에, 교수는 안에 네임도 있고 어디에서 다 있겠죠? 스튜던트도 다 있겠죠? 인플루 다 있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잘 보세요. 네임이라는 거를 만들 때 네임이라는 이름을 바꿀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professor.name, student.name, employee.name이라고 쓰면 돼요. 간단하죠. 일단 네임이라는 거 같잖아. 뭐만 다르죠? 앞에 있는 클래스가 다르죠. 뭐랑 똑같습니까? 광주가 전라도에도 있고 경기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생활할 때 어떻게 하죠? 경기도 광주, 전라도 광주 이렇게 하거든요. 구별을 해야 된다면. 그렇죠? 설악동이 강원도도 있지만 경기도도 있어요. 그럼 어떡하죠? 강원도 설악, 경기도 설악 이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똑같은 개념입니다. 클래스라는 개념은요, 어려운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잘 보세요. 말 그대로입니다. 클래스. 변수에 클래스를 주는 거예요. 네임이라는 변수에다가 클래스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프로페서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 인플루 클래스 주면 네임이라는 단어를 별도로 변형하지 않아도 이 앞에 클래스만 갖고도 식별할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나게 재밌죠. 제가 옛날에 배울 때는 클래스를 그렇게 사람들이 어렵게 가르쳤었어요. 근데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클래스라는 건 말 그대로 등급, 변수의 등급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죠? 네임인데 이거는 프로페서에 있는 네임, 프로페서가 가지는 네임이고, 이거는 뭐죠? 네임은 네임인데 스튜던트의 네임이라는 거예요. 이 네임하고 이 네임은 다르죠? 이거는 프로페서 거고요. 이건 스튜던트 거라니까요.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변수가. 그죠? 그래서 이름을 클래스라고 지은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알았어. 클래스.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교수를 하려면 교수가 100명이야. 그럼 어떻게 되죠? 그 100명을 또 변수 이름을 어떻게 줘야 돼요? 변수 이름을 줘야 돼요. 그러면 프로페서를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 프로페서가 하나의 프로페서 관련된 이름이 뭐 이름, 주소, 나이, 뭐 사본 이런 걸로 정해놨는데, 알았어요. 자, 그러면 프로페서가 100명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또 프로페서 1, 프로페서 2 이렇게 해야 되나요? 안 되죠. 그러면 헷갈리죠. 불편하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객체예요. 그래서 객체라는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객체는 클래스에 해당되는 대상을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프로페서형을 가지는 프로페서형 100명이 있어요. 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프로페서형 100명이 있어요. 그 100명을, 프로페서형 100명을 통칭해서 변수 이름을 프로페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이시죠? 하면, 첫 번째는 프로페서 0번이 되고요. 두 번째는 프로페서 1번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교수, 두 번째 교수. 그다음에 첫 번째 교수의 이름은, 주소는, 두 번째 교수의 이름은, 주소는 이렇게 넣는 거죠. 자,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객체 프로그램은 클래스하고 객체의 컨셉 개념이 중요한데, 클래스는 무슨 개념이라고 그랬죠? 내 프로그램이 다뤄야 하는 범위가 있는데, 이게 내가 만약에 직업만 다룬다고 하면은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네임이면 되니까. 근데 내가 만든 프로그램이 커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커진다는 의미는 무조건 소스가 길다는 얘기가 아니고 데이터의 종류가 많아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교수, 학생, 직원을 다 다루는 프로그램을 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다 네임이 있다면 그 네임에 대해서 어떻게 다룰 거냐? 그럼 교수는 네임이라고 하고 스튜던트는 네임 쓰라고 할 거냐? 어렵다니까요. 그걸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클래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신 것처럼 네임의 클래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같은 클래스인데 교수가 100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객체를 도입하자. 그래서 도입된 게 객체예요. 객체는 어떤 거예요? 보세요. 프로페서가 실제로 구현된 것. 여기서 프로프라는 클래스가 구현된 게 뭐죠? 프로페서잖아요. 프로페서는 뭐죠?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는 뭐죠? 이거는 클래스. 이 클래스에 속하는 변수. 그거를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00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보세요. 프로프는 클래스고 프로페서는 뭐야? 객체고. 이 클래스에 속하는 객체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 되셨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뒤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이제 앞으로 이런 개념을 아주 쌓여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알았어요. 그러면 자, 위로 올라가 볼게요. 이 파일로 볼게요. 자, 화면 보세요. 화면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요거 이름, 주소, 나이, 주민번호를 요건 뭐죠? 이렇게 묶었어요. 요건 뭐죠? 클래스. 그죠? 요것들이 있는 거 3개. 요거 뭐예요? 지금 배열이지만 요게 우리로 말하면 객체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자, 중요한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제 설명을 들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제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얘기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게임 같은 거 좋아하시잖아요. 게임을 하게 되면 만약에 병사가 있어. 뭐 집도 있고 무기도 있어. 병사는 뭐죠? 병사는 클래스죠. 집도 클래스죠. 무기도 클래스죠. 그죠? 근데 병사가 100명 있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병사형을 가지는 객체들이 100개 만들어지는 거죠. 무기가 있어. 무기가 있는데 무기도 클래스야. 근데 이런 무기가 100개가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무기에 속하는 객체가 100개 만들어지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 게임도 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인사관리나 이런 걸 예를 들어서 그런 건데, 게임을 예를 들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프로그램 짜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게임 프로그램 짜려면 먼저 뭐가 필요하죠? 뭐 병사, 뭐 판매하는 곳, 무기, 뭐 그다음에 전장, 뭐 그죠? 방어막 이런 것도 필요하잖아요. 그게 다 뭐죠? 그게 다 클래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클래스들이 실제로 구현되는 게 객체. 그러면 잡을게요. 프로그램에서 여기서 보시면 클래스라는 단어는요. 보세요. 변수의 등급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수 등급이냐, 학생 등급이냐, 병사 등급이냐 이런 걸 말해주는 거고요. 객체는 뭐예요? 그 등급에 속하는 실체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값은 어디에 들어가죠? 객체에 보통 들어가죠. 보이시죠? 자,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요 프로페서라는 요 0번이라는 요 객체의 값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학생들한테 많이 설명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클래스라고 이런 거 붙였을까? 클래스가 적당하잖아요. 그죠? 변수의 내 등급이니까. 당연히 클래스라고 붙여야죠. 다른 단어가 뭐가 있어요? 객체는 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옵젝트, 대상이라고 하죠. 왜 옵젝트이라고 했을까? 왜 옵젝트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요? 데이터가 있으니까. 클래스의 대상, 하나의 구체적인 대상이니까. 그 옵젝트이라고 하는 거죠. 말 그대로예요. 등급과 대상. 기존에 객체장을 가르치는 어떤 책에도 이렇게 설명이 안 돼 있어서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너무나 간단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안타까워서 다시 설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클래스 왜 필요해요? 이해하셨죠? 변수 이름. 이걸 같은 이름인데 다 이걸 네임드 이렇게 쓸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앞에 클래스만 명시하면 되죠. 훨씬 편하죠. 인간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한 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클래스가 왜 필요해? 프로그램이 다뤄야 되겠다. 커졌어. 만약에 우리 프로그램이 프로페서만 다룬다면 클래스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네임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이 프로페서, 스튜던트, 인프루를 다 다룬다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걸 프로그램이 커졌다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럴 때는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개념 쓰죠? 그러면 왜 옵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의 목적이 뭐죠? 데이터를 넣다 뺐다는 건데 데이터는 어디에 있어요? 클래스에 있어요? 객체에 있어요? 객체에 있잖아요. 옵젝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옵젝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그걸 그렇게 그래서 객체장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왜 객체장 프로그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를 설명할 수 없으면요. 이 클래스와 객체 얘기하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클래스는 레벨을 말해요. 경기도, 전라도 이런 거 말하는 거고요. 객체는 뭐예요? 거기에 있는 부처적인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뭐를 하셔야 돼요? 뭐를 해야 되냐면 내 프로그램이 해야 될 것들 볼게요. 게임을 좋아하시면 게임 볼게요. 그럼 뭐 그럼 병사는 뭐가 있어야 돼요? 병사는 클래스 뭐 정해야죠. 그러면 모든 클래스는 이름, 뭐 나이, 뭐 레벨, 뭐 가지고 있는 아이템, 뭐 이런 정보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그걸 묶어서 어떤 뭐 솔저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병사가 100명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솔저 제로, 솔저 1, 솔저 2 해서 쭉 정리하면 되죠. 그럼 거기다 이 솔저 1의 네임은 누구고, 솔저 1의 뭐 레벨은 얼마고 쭉 설정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건 또 그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만약에 무기가 있어요. 무기도 네임은 있잖아요. 그죠? 그 무기도 네임 있어요. 그러면 뭐 웨폰 점 네임, 솔저 점 네임 같은 네임이지만 클래스가 다르잖아요. 클래스가 등급이 다르죠. 보이시죠? 화면 보세요. 등급이 다르죠. 그리고 이것이 실제로 구현하려면 솔저 뭐 웨폰 제로, 웨폰 1, 웨폰 2 해가지고 꼭 값 설정하면 되죠. 그것들은 뭐예요? 객체, 대상. 그래서 객체장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솔저에는 뭐 어떤 특수한 기능이 있겠죠. 뭐 달리기 하는 기능, 구르는 기능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뭐 무기에는 뭐 한발 발사하는 기능, 연발 발사하는 기능이 있으면 그런 함수들이 딱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뭐라 그래요? 그런 거를 웨폰에 보면 뭐 웨폰의 이름, 기능, 뭐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우리 뭐라 해요? 연관 있는 데이터라고 표현하죠.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짜기 전에 뭐를 해야 되느냐면요.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데이터를 먼저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런 걸 어떤 클래스로 나누면 좋을까를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여러분이 어렵으면 제가 이 설명한 거를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클래스와 객체. 말 그대로. 영어 단어라니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시면 그 사람들이 왜 클래스라고 이름을 붙였고, 왜 클래스가 등급이잖아요. 객체는 대상이잖아요. 왜 객체라고 이름을 붙였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역할이 보면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럼 앞으로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은 크다라는 건 뭐냐면요. 변수가 많은 거야. 변수가 많은데 그 변수가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임이 많은데 네임이 여러 개의 네임이 있는 거야. 교수, 학생, 직원 이렇게. 네임이 있는데 병사의 네임도 있고 무기의 이름도 있고 그런 거죠. 괴물의 이름도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게 다 네임이야. 그럼 괴물의 이름은 따로 네임인데 그걸 따로 붙이면 프로그램 읽기 어려워져. 어떻게 하면 돼? 괴물점 네임. 그죠?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게 클래스와 객체의 필요성입니다. 오늘 요거를 이해하시고 요 뒤에 샘플 이그제플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으로 클래스가 왜 필요하냐? 객체는 왜 필요해? 객체는 왜 만들어졌어? 왜 객체장 프로그램이라고 해? 이런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이 명확히 대답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께 가르쳐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오늘 이 시간은 되게 중요합니다. 흘려듣지 마시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클래스라는 게 어려운 개념이 아니네. 지극히 당연하고 필요한 거네. 객체? 어려운 개념 아니죠. 같은 클래스가 있는 게 여러 개 있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걸 다루려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화면 보세요. 여기 보면 이 클래스를 가지는 100개.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프로페서라고 한다.
프로페서는 이름을 뭐라고 했어? 이 프로페서를 객체라고 이름하자라고 한 거죠. 그냥. 그래서, 객체가 이래서 필요하고, 그래서 이래서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객체적 프로그램을 짜셨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객체장 분석 설계 한다 그러면 분석할 때 뭐를 분석하시는데요? 뭐를 분석해야 되죠? 이거 분석하는 거예요. 변수 분석하는 거예요. 변수 보이시죠? 응? 지금 우리가 개발할 프로그램이 교과서만 다루는 게 아니고 스튜던트와 지구까지 세 개를 다루는구나. 그걸 식별을 해서 거기다가 이걸 이 클래스를 묶어주는 거 이걸 뭐라 그래요? 객체장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계라고도 하고 이걸 이제 분석한 다음에 이걸 선언하면 이게 설계가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좀 더 나가면 상속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건 이제 안 중요해요. 지금 오늘도 말한 게 이게 90% 됩니다. 이거를 반드시 이해하셔서 클래스하고 객체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아이고, 오늘 너무 중요한 건데 똑바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하고 이제 소스는 이제 드디어 준비가 됐으니 이제 개발을 한번 들어가면서 다시 복습을 하면서 내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